네, 배창학 기자와 함께하는 방산인사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선박을 제조해서 팔거나 아니면 뭐 방위산업과 관련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제 팔고 나면 유지와 보수를 하는 걸 이제 저희가 MRO라고 하는데 네, 이 맞습니다. MRO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제 단독 보도를 하나 하셨습니다. 네. 한화하고 HD 현대가 미국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미국 출장을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좀 전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다음 달 그룹의 특수선 부문 계열사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에 힘을 싣기 위해 미 출장길에 나섭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MRO는 유지 보수 운영 각 영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온 약자로 소모성 자재를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최근에 군용 무기 운용 과정에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화와 HD현대 고위급 관계자와 또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방문 일정은 북미 지역 최대 규모 해양 방위 산업전인 Sea 에어스페이스 개막일, 즉 4월 8일 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방미는 지난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의 지난 방안에 대한 답방 차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지난달 방안에서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와 HD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둘러보며 MRO 역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두 수장을 미 현지로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에 응한 수장들은 델토로 장관과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방한 당시 각사의 MRO 기술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 규모와 시기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제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미 해군성 장관이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거제 쪽을 이렇게 쭉 돌아본 거 이게 사실은 뭔가 밑단을 다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방한이 두 번째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한미 연합 해군력 강화를 위해 방산 분야 협력을 강조했는데 다음 날인 27일 곧바로 거제, 울산, 부산 등지의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전 방한 때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행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미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즉 MRO를 우리 기업에 맡기기 위한 사전 점검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500척 가까운 함선을 보유 중으로 해군 함정 MRO 사업에만 연평균 20조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선소 인력 부족으로 유지보수 정비를 받지 못한 함정의 수가 늘자 해외로 눈을 돌린 건데요. 일부 물량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소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마저 부족해지자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특수선 양강 기업들의 미 함정 MRO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린 것인데 한화와 HD현대 두 수장에 오는 방미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조금 더 급진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두 기업의 MRO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둘 다 되기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된다면 한 곳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가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시작 자체는 HD현대중공업이 먼저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필리핀 해군의 호위함 2척을 인도했고요. 2022년 호위함 2척에 대해서 유지보수 정비를 하며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글로벌 MRO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 초기함 2척과 원해 경비함 6척을 건조 중으로 이를 필리핀 해군에 인도할 경우 MRO 지원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필리핀의 거점 성격의 해외 첫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개소하는 등 동남아시아를 발판으로 해서 북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고요. 후발주자인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직후 국내 최초로 MRO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서 같은 해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5천억 원 상당을 MRO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MRO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유지보수 정비 기술을 이전하는 토털 MRO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두 기업 모두 미 현지 조선소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이제 우리나라 이 회사들은 군함 건조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MRO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올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약 80조 원입니다.
이게 무기 거래 시장 규모의 2배에 달하는데 그간 이게 주력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여졌지만 훨씬 무기 거래보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 중 하나인 것입니다. 무기를 사고 파는 것은 단발성과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지만 사고 판 무기를 유지보수 정비하는 것은 무기가 제 기능을 못할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네. 다발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MRO 사업이 방산업계의 마르지 않는 금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함정의 경우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년, 임무 유형에 따라서는 50년 넘게 항해를 하다가 퇴역을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함정 MRO 사업이 함정 설계 및 건조 사업 수주보다 낮다면서 K방산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네. 미 MRO 사업 수주 시 미 해군 함선들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거제와 울산 조선소에 정박한 다음 유지보수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동 중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조선소를 사려고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 선박의 경우에는 존스 액트법에 따라서 유지보수 정박 및 건조 시에 자국민이 소유 중이거나 혹은 이제 자국인이 소유 중인 이제 시설 이용이 강제하고 있는데 MRO의 경우에는 미 해군성 장관의 재량으로 타국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살짝 완화했지만 다른 국가가 자국에서 작업하는 것은 국방안보 보안을 이유로 현재 제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두 조선사가 미국의 현재 합작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현지 기업의 경영권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존슨 액트법이 약간 걸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결국에는 미국 주변에 어떤 조선사를 인수하거나 미국 내 조선사 인수가 또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방산인사이드 산업부의 배창학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